해야 하는 이유, 하면 안 되는 이유. 2005년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대가 오기 전부터 짐은 새로운 전자기기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열성적인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그의 주변에는 천여 장의 사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 10여 개가 언제나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앞으로 사진은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사진들을 관리하고 감상해야 할지 뭔가 방법이 필요해 보였다. 얇고 휴대 가능한 디지털 사진 저장 장치를 만들 순 없을까? 개인 사진 전체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고 고화질 LCD 화면이 장착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 말이야. 사실 짐은 10년 전 디스크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제조사인 쓰리웨어를 공동 설립했고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되었다. 짐은 회사 지분을 매각한 후 다음 사업을 찾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이후 그는 디지털 사진 저장 장치에 대한 생각을 사업으로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자신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이런저런 잡다한 업무에 지나치게 파묻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제품에 쓰일 주요 전자부품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했고 해외 원자재 공급처도 찾아야 했다. 하드웨어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설계 방식도 정해야 했고 마케팅 경로도 개척해야 했다. 물론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도 빼놓을 수 없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에도 언제나 처리해야 할 준비 작업은 끝이 없었다. 그러다 자신이 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짐은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시내에 사무실을 내기로 했다.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사무실은 스탠퍼드 대학교 근처에 있는 팔로알토 지역으로 신생 사업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정했다. 일단 내 아이디어를 펼칠 상소가 생기면 필요한 추진력도 생기겠지. 짐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사무실을 얻자마자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우선 짐의 예전 회사에 근무하던 엔지니어 한 명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전선으로 가득한 회로 기판을 보고는 곧장 짐의 프로젝트에 반해버렸다. 그렇게 회사의 대표 디자이너가 생겼다. 또 기술산업계통에서 일하는 친구 몇몇을 사무실로 초대했는데 그중 한 명이 메모리카드 제조업의 회장님과 만남을 주선해주는 것이 아닌가. 회장은 짐과의 만남에서 프로젝트에 홀딱 반한 나머지 100만 달러를 흔쾌히 투자했다. 그 후 짐과 동료 엔지니어들은 밤낮으로 일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드디어 사진 저장 장치의 첫 샘플이 탄생했다. 다소 무거운 케이스와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진 기계였다. 좀 더 정비된 샘플은 2개월 뒤에 완성되었다. 짐은 이 샘플을 대형 전자제품 업체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선보이기로 했다. 샘플을 본 기업의 담당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짐은 곧바로 본격적인 상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1,000만 달러를 모으는 작업에 착수했다. 10여 곳의 벤처 캐피탈 회사에 자신의 샘플을 선보이자 몇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다시 오라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곳도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수개월 동안 오로지 투자만을 위해 뛰어다녔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짐은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다. 더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할수록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엄청난 성공을 거머쥘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만약에 짐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온통 시간을 소비해버렸다면 실패라는 결론은 몇 년 후에나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짐은 사무실을 얻었고 사람들을 영입했으며 자금도 유치했다.
전력 공급 약정서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며 플래시 메모리 축적 관련 특허도 땄다. 또한 전자상품 디자인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도 쌓았다. 지난 1년은 짐에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개인적 성장을 가져다 준 시간으로 돌아왔다. 이 경험은 짐이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재빨리 다른 목표를 정하게 만들어 주었다. 짐은 곧바로 스탠퍼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슬론 펠로우로 1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현재 그는 규모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의 부회장과 총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 5년 후 자신이 어디에 도달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위치가 어디든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짐을 사진작가에서 현재의 위치로 움직이게 만든 것은 분명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이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시도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조사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물론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대박을 터뜨리고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는 성공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핵심 행동은 탁월했다. 우선 사무실을 얻고 실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기회를 열어준 점 말이다.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 다이빙대 행동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지평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다이빙대 행동이란 고려할 선택사항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의 대처법으로 선택사항을 단순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즉, 여행을 준비할 때는 티켓을 사는 것이 바로 다이빙대의 역할이다. 회의 시간 정하기, 예약하기, 코스 등록하기, 첫 달 멤버십 비용 지불하기, 친구와 약속하기 같은 것들이다. 지금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준비와 계획에 갇혀 옴싹달싹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꼭 한번 다이빙대 행동을 시도해보라. 상황을 단순화하고 일을 진척시키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나요? 혹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나요?